자, 여러분 그 오늘 resistance하고 and capacitance. 자, 이렇게 되는데 resistance는 전기장에 걸렸을 때 차지가 흘러가는 거죠. 그죠? resistance는 기본 차지가 흘러가는 6.5입니다. 6.5. 그 capacitance는 전기장에 걸려 있는데 흘러가지 않고 차지가 쌓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상황들이 있는데 그 레지스턴스는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 이런 우리가 채널을 얘기해 봅시다. 채널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 차지 Q가 있을 때 얘가 전기장에 딱 걸리면 얘가 움직이죠. 그죠? 움직여서 여기에 단면적 S고 길이 L로 주어져 있을 때 여기에 흘러가는 정도가 잘 못 흘러가는 게 저항으로 정해야 되고, 저항은 여러분 알듯이 R은 I분의 V죠. 그죠? 전류가 많이 흐르면 저항이 줄어들고 전류가 적게 흐르면 저항이 커지죠. 커지는데 여기에 이 필드로 우리가 표현했을 때 요 I는 커런트 덴시티에다가 요 단면적 DS에서 S를 해준 겁니다. S가 여기로 오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V는 이 필드를 어떻게 합니까? DL이죠. DL로 가서 요 길이 L 방향으로 L로 해서 이제 선적분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J는 커런트 J는 뭐로 정의됩니까, 여러분? J는 시그마죠. J도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흘러가는 전류 밀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전기장이 비례하는데 전류는 비례 상수는 시그마다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보면 저항이란 것은 흘러가는 단면에 대한 시그마 E에 대해서 면적에 대해서 답한 거에다가 여기서 흘러가는 길이에 대해서 이 필드에 대해서 DL 해준 거에 이 B가 바로 저항입니다. 전기장을 표현되어 있는 거죠. 잠깐만. 자,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저항이란 게 여러분 그 전기회로 실험, 전자회로 실험할 때 이렇게 생긴 거죠.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컬러가 한쪽에 4개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게 보면 우리가 검갈, 빠르노녹, 파보회, 흰 뭐 이렇게 저는 그래 배웠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배웠어요? 매우 까먹고 저는 그 검갈, 빠르노녹, 파보회, 흰 이래가지고 0부터 그렇게 숫자를 배웠었는데 그래서 요 컬러 코드가 여기 있죠. 그죠? 컬러 코드로 했는 이게 저항 R입니다. R이란 거를 여러분들이 딱 볼 때 전압을 딱 걸어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속에 전기장이 걸리는구나. 전기장이 걸리고 전류는 그 전기장에 대해서 단면에 대해서 전기 전도도를 해서 적분을 해준 거이고 그 다음에 전압은 길이에 대해서 패스에 대해서 전기장을 선적분해 준 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러분 보면서 전기장이 있다 하는 걸 느껴야겠죠, 여러분. 그죠? 자, 다음에 똑같은데 이렇게 그 전극이 이렇게 돼 있고 자, 전극 2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위가 똑같죠? 모양이 똑같죠? 위에는 차지가 흘러요. 흘러가죠, 그죠? 흘러가는데 요 밑에는 차지가 흐르지 않아요. 절연체래요, 절연체. 절연체라서 여기는 차지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기장이 있긴 해요. 전기장이 있긴 하거든요, 이 속에. 전기장이 있긴 해요. 이 필드가 있긴 한데 차지가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차지가 없는 대신에 흘러가지 않고 전극이 쌓이겠죠. 쌓여가지고 이렇게 차지가 여기 모여요. 플러스 모이고 마이너스 모여요, 이렇게. 그죠? 여기 이렇게 모일 때 우리가 이렇게 건전지를 연결해 놓은 상태 이렇게 해서 V이고 길이는 또 L이고 단면적은 S라요. 그래서 위에는 전류 흘러가는 상황에서 저항으로 생각하고 밑에는
흘러가진 않지만 전기장이 딱 걸려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여러분 그 전자부품이 뭡니까 여러분? 커패시터죠. 커패시터인데 캡이잖아요. 캡. 카파. 그 카파가 크냐 이러는 캡. 캐패시티인데 캡이 크냐 할 때 캐패시티인데 요거는 회로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C라 표현하죠. 그죠? C라 표현하는데 정기적으로 단선이 되어 있거든요. 단선이 되어 있고 요때 Q 이게 한쪽에 플러스 Q가 되어 있고 한쪽에 마이너스 Q가 되어 있어요. 요때 우리가 걸어준 전압에 대해서 사인 차지양 한쪽에 플러스 Q 한쪽에 마이너스 Q가 걸려있는 요 상황을 우리가 C라는 걸 정의하는데 커패시턴스라는 걸 정의하는데 걸어준 전압에 대해서 사인 차지양 플러스 Q 마이너스 Q일 때 이 Q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여기서 Q는 차지 양이니까 이거 Q는 여러분 여기 쌓인 Q잖아요. 그죠? 이 Q는 여러분 알고 있듯이 토탈 차지는 D에 대해서 DS죠. 그죠? 여기 이제 가우스 법칙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여기 그 전기장에 대해서 요 전극에 이걸 딱 감싸서 생기는 이 한쪽에서 감싸서 생기는 그 총 양이고, V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똑같이 E에 대해서 DL 해서 L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S를 폐곡면으로 하고 S를 이렇게 잡았으면 위에 D는 보면 폐곡면 S에 대해서 입실론에 대해서 E에 제가 붙일게요. 입실론에 대해서 E에 DS에 S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L에 대해서 E에 DL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커패시턴스는 C는 모양은 비슷하게 보이는데 여기서 하나는 C는 유전율에 의해서 정의되는 값이고 그 다음에 R은 전기전도도에 의해서 정의되는 값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얘를 시그마를 밖으로 빼면 시그마 분의 1로 하고 위에 L에 대해서 E에 DL인데 요 밑에는 S에 대해서 E에 DS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는 요 길에 대해서 L에 대해서 E에 DL인데 위에는 어때요? 입술이 나가고 E에 대해서 DS가 되죠. 그럼 여기서 가만 보니까 우리가 S 주위를 가만히 해보면 분모 분자를 가만히 봐요. R에서의 분모 분자하고 C에서의 분모 분자가 어때요? 반대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전구를 딱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전도체를 넣거나 혹은 전해체를 넣거나 했을 때 요 구조 있죠. 요 구조. 우리가 전구를 딱 만들어 놓고 이 구조 사이에 전도체를 채웠을 때 저항이 얼마다. 얘를 유전체를 채웠을 때 얼마다. 그런 식을 딱 보면 R하고 C를 곱을 뭐가 나와요? R하고 C를 곱을 하면 뭐가 나옵니까? 보니까 요거하고 여기 같죠? 약분이 딱 되고 그다음 요거하고 요거 같게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여기 딱 되니까 약분 되니까 뭐냐면 시그마분의 입실론이 되죠. 이 시그마는 전기 전도도인데 비장이라 말할 수도 있죠. 비장 역수니까 로의 입실론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RC 타임이라는 거 들어봤죠, 그죠? RC 타임 들어봤는데 이 RC 값이 희한하게 이 전극이 잘 정리된 상태에서 전도체가 있을 때하고 유전체가 있을 때 각각 구해질 저항이 서로 곱을 하면 그냥 비저항하고 유전체율을 곱을 하면 된다 라고 딱 되어 있는데 신기한 거는 R도 기하학적인 값으로 정의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하학적 값이 들어가죠.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이 커지고
단면적이 늘어나면 저항은 줄어들고, 근데 C는 단면적은 늘어나면 커지고 길이가 늘어나면 줄어들잖아요. 반대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내가 전극만 잘 정의된 상태에서 걔 사이에 유전체냐 전도체 이거를 체온에 따라서 하나의 R을 구하면 나머지 C도 자연스럽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전극에 대해서 물을 채우는 거하고 그 안에 수온을 채우는 거하고 한쪽에 수온을 채워서 저항을 재면 거기에 공기를 채워서 커패시턴스 축전 용량을 재는 거는 서로 같은 측정을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요게 이제 그 RC 타임 할 때 우리가 C 할 때 이 커패시턴스에 정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정의를 보면 여러분들 요걸 기억을 해두면 좋겠거든요. C분의 Q로부터 이렇게 가는 거를 기억을 합시다. 그 다음에 저항 R은 이렇게 가는 걸로 기억을 합시다. 자, 그럼 여러분 그 첫 번째 이거를 이제부터 어떤 전극이 주어졌을 때 저항을 구하라. 그 다음에 커패시턴스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아직 RLC L을 안 배웠어요. L을 언제 배울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장 할 때 배우겠죠. 그러면 지금 배우는 거는 전기장 할 때 배우는 거죠. 바로 다음 시간에는 자기장 넘어가는데 자기장에서 L 이제 곧 배우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기장이 가장 중요한 그런 걸 보면 여기서 전극이 만들어져 있으면 여러분 제일 먼저 C를 구하라, R을 구하라 그러면 제일 먼저 뭘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뭐를 먼저 구해야겠습니까? 전극이 딱 주어진 상태에서 도체가 채워져 있어요. 그때 이거의 저항을 구하라 그러면 뭘 먼저 구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거 뭐죠? 여기서? 정의량을 구해야죠. 정의량을 구하고 이 S 단면적에 대한 E를 다 하는 거하고 그래서 L의 길에 대해서 다 그럼 이걸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C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전기장이죠. 전기장 구하는 다음에 길에 대해서 구하고 SS 구하니까 결국 뭐냐면 얘는 입시로를 넣어주고 비슷하게 채워진 유전체를 넣어주고 여기서는 전기전도도를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손쉬운 평행파 축전지부터 한번 봅시다. 평행파 축전지부터 한번 보면 자 이런 평행파 첫 번째 평행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는데 처음에 여기를 전기장 E다. 전기장 E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전기장이 속에 E입니다. 자 E다. E라 그러면 처음에 저항을 구하라고 하는 경우하고 자 이때는 채워진 물질이 시그마인 경우고 C를 구하라 그럴 때는 채워진 물질이 입실론입니다. 자 저항을 구하라 그랬을 때는 아까 선식을 보면 이래 되겠죠. 여기 전압이 V가 걸려 있는 거죠. V가 걸려 있으면 여기서 V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요 안에서 자 보면 V는 E에 대해서 DL. 근데 적절한 좌표계를 선택해서 이 윗 방향을 AG 방향, G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수직인 방향이 G 방향을 하면 전기장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그죠? 아래는 평행판 축전지에서의 전기장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여러분? 평행판에서는 여기서는 이 필드가 요 위가 요 밑이 그라운드고 요 위가 V0거든요. V0인데 요 위가 V0입니다. V0인데 E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E를 구해야 되는데 E를 구할 때는 여기서 라플라시안 V는 0이라는 식을 우리가 쓸 수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G 방향에 대한 거니까 우리가 E를 구하기 위해서 E를 다 구하기 위해서 이 경우에 라플라시안 V는 0이다. 그래 돼 있으니까
2차 미분인 거죠. G에 대해서 2차 미분했는 게 V는 0이다. 이래 되니까 여기서 한번 적분하면 라운드 G는 A 값이다. 또 한번 적분하면 V에 대해서 G는 AG 더하기 B다. 이래 돼 있고, 이래 돼 있으면 G가 0일 때는 얘는 그라운드고, G가 여기 길이가 D입니다. D일 때는 V0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0일 때는 얘가 그냥 B죠. 그 다음 D일 때는 AD 플러스 0입니다. 그래서 A는 D분의 V0니까 결국 E는 마이너스 D분의 V0의 잠깐만요. V0 되죠. 왜냐하면 얘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니까 요게 AG니까 D분의 V0의 G가 되니까 여기서 보면 그레디언트의 마이너스면 요렇게 AG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계산할 때에는 이 필드를 포텐셜로 정의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커패시턴스를 구할 때는 얘를 Q에 대해서 구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가 좀 다른 루트를 가는데 이렇게 하고, 이때는 유전체일 때, 유전체를 채워졌을 때는 똑같이 하는데 플러스 여기는 그 전압이 걸려져 있는데 이때는 전류 흐르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플러스 Q가 모여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Q가 모여 있죠. 여기 유전율이 똑같이 E가 걸려 있는데 이게 입실론이고 여기는 시그마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 이때는 우리가 지금 빈 유전체니까 요 바깥에는 전압이 그 전기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우스 법칙에서 계산했던 거죠. 그죠? 계산해서 이 필드는 여기서 이 필드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가우스 공면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에 들어간 D 필드의 DS는 Q인데 요 안에 들어간 요 Q 프라임인데 요 안에 들어간 Q 프라임인데 요 Q 프라임은 요 위에는 전압이 0이고 전기장 0이니까 여기서 안에 있는 전기장입니다. E에 S, 여기 단면적 S입니다. S, 이 S에 있는 것은 입실론의 아니죠. 여기 이제 D가 입실론 E고 DS가 요 가우스 공면 했는 S입니다. Q 프라임은 다리 면적당 차지양에다가 여기 플러스 Q가 모였으니까 여기에다가 면적 S를 곱을 거. 이게 토탈 에어를 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S 약분되고, 그러면 E는 입실론 분의 1에 S분의 Q다. 이런 관계가 성립하죠. 그리고 이제 이 필드가 위에서 내려오니까 마이너스의 AG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 필드거든요. 요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왼쪽은 전류가 흘러가는 상황을 생각해서 V0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V0로 표현되어 있고, 지금 이 필드가요 V0로 표현되어 있죠. 여기는 V0로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커패시턴스에는 이 필드가 Q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죠. 그죠? 자, 이게 따라해줄래요, 여러분? 저항을 구할 때는 이 필드를 전압에 따라 표현하고, 커패시턴스인 경우는 이 필드를 Q에 대해서 표현한다.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저항을 구할 때 R이란 것이 아까 I분의 V였잖아요. 그죠? I가
J에 대해서 ds 이렇게 s 이렇게 하고 이것은 E에 대해서 dl 이래 되니까 결국 이 크기에 대한 B니까 크기 B니까요 부호는 지금 생각 안 합니다. 그럼 여기 시그마 J가 시그마이기 때문에 시그마 E잖아요, 그죠? 그럼 E에 대해서 면적을 구할 때는 여기다가 E에 대해서 시그마 E가 D분의 V0죠. D분의 V0의 면적 S 요 카패시터의 윗 단면 S 그 다음 이 필드에다가 DL 이 필드에다가 DL이면 요 위에서 이래 되겠죠. D에서 0까지 마이너스 D분의 V0의 AG에다가 DG의 AG 한 것이 얘가 DL이죠. 그래 되니까 이것은 이렇게 비교하니까 지금 분모는 시그마의 T분의 V0의 S고 분자는 T분의 V0의 D입니다. 여기서 약분 되니까 V0 약분 되고 D 약분 되고 결국 R은 시그마 분의 1의 D 나누기 S구나. 이거는 로의 D 나누기 S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약분이 되니까. 이건 지난번에 구했던 것처럼 저항이 되고 커패시터는 자 C는 아까 얘기했지만 V분의 Q잖아요. 그죠? 이거는 E에 대해서 DL이고 그다음 위에는 Q니까 D에 대해서 DS가 되니까 얘는 지금 요거를 해보면 E의 DL이니까 크기를 해보면 입실론분의 1에 S분의 Q가 인데 길이가 L, D 근데 위에 입실론 E가 입실론분의 1에 S분의 Q 여기까지 E죠. 그죠? 여기에다가 면적 S 이렇게 곱을 한 겁니다. 자 여기 C거든요. 여기서 보면 약분이 되죠. S 약분되고 입실론 약분되고 Q 약분됩니다. 결국 뭐냐면 입실론의 D분의 S라는 C 값이 딱 나오죠. C 값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R 값이 이렇게 딱 나오죠. 그러니까 손쉽게 페마 축전지인 경우는 워낙 이게 기준이 쉬우니까 요래 R과 C가 쉽게 나옵니다. 자, 쉽게 나오고 제가 두 번째 요 문제 푸는 거 보니까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죠? 예,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난이도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어떤 난이도 문제냐면 코엑시얼 케이블, BNC 케이블 같은 거 있죠. BNC 케이블은 어떻게 될 거냐? 예, 예. 유전체에서는 전화로 전기장을 표현하라고 하셨고, 예. 흘러가는 전류가 있는 상태에서는 포텐셜 V. 네, V도 표시를 하라고 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콘덴서 상황에서도 전압 자체가 존재하는 상황이 있고, 그 안에서도 전압이 선형적으로 불을 할 건데 저렇게 표시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표시를 하면 안 된다고요? 딴 걸로? 네, 전압. 딴 걸로 표현해도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나중에 약분될 걸 생각하고 계산하는 거 할 때 좀 쉽다는 겁니다. V0 해도 돼요. V0 하고 나서 나중에 약분시킬 때 V는 C분의 Q니까 거꾸로 그걸 다시 넣으면 되거든요. 네, 이게 좋은 질문이라. 근데 제가 지금 약분이 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얘는 Q로 표현한 거고 얘는 V로 해서 한 거거든요. 유전율이나 추저율의 곱이 그러니까 진공에서는 광속의 제곱의 값이랑 같다고 알고 있는데 예. 항상 모든 물체에 대해서 유전율이랑 추저율의 곱이 그 물질에서 빛의 속도의 제곱이랑 일치하다. 빛의 제곱보다 빛의 속도의 제곱이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 그 매질에서의 빛의 속도입니다. 속도에 연관됩니다. 그것도 참 신기한 얘기인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볍게 방법 알았죠, 그죠? 처음에 적절한 좌표계를 선택한다. 그리고 이 필드를 구한다. 그리고 전극과 전극 사이에 경로로 이루어져 있는
선적분과 그리고 전극의 면적 주위의 면적분과 그 비율인데 거기에 시그마와 입실론을 선택해서 각각 표현을 해서 약분시켜서 그 다음에 카패시턴스와 R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또 질문 있나요, 여러분? 여기서? 아까 거기서 네. RC 같은 경우도 예. 그 I가 할 때 I를 그 T분의 Q로 넣으면은 RC로 하면은 그 델타 T만 나잖아요. 어디를 어떻게 하면요? 그 I에서 I가 그 델타 T분의 Q라고 생각해요. 아,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하면은 R이 그러니까 Q분의 V 델타 T인데 이때 RC로 곱하면 델타 T가 나오는데 이때 T가 그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RC 타임 컨스턴트에서 나오는 T라고 그 단위, 지금 이 I, 이때 나오는 그 I는 델타 T면 델타 Q잖아요. 그죠? 예. 요거는 델타 Q는 흘러간 거거든요. 없어진 거. 변화량. 변화량이니까 지금 RC 타임하고는, 저기가 좀 다르죠. 그죠? 좀 다르죠. 그래도 재밌는 생각이네요. 그래도.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문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요렇게 코엑실 케이블 있죠. 자, 이렇게 코엑실 케이블 요래 돼 있을 때 여기에 쉘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때 속에다가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고 바깥에다가 마이너스를 걸어줬어요. 요때 이 코엑실 케이블의 그 단위 길이가 L일 때 L이고 내부 반경이 A이고 바깥 반경이 B일 때 요때 요 단위 요 길이당 커패시턴스를 구하라는 겁니다. 커패시턴스. 자, 커패시턴스를 구하라라는 거거든요. 요거는 여러분 유화물일 때도 조금 나오긴 나왔었죠. 그죠? 나오긴 나왔었는데 여기서 커패시턴스를 먼저 구한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기장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구해야 되는데 전기장은 지금 어디서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 안에서 바깥으로 가죠. 이렇게 바깥으로 가면 우리 좌표계를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까요? 실린드리컬 좌표계 쓰는 게 좋겠죠. 좌표계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A로 방향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 우리가 이런 걸 잡았을 때, 자, 이런 걸 잡을 때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서 라플라시안 V는 0이다. 이런 관계가 있죠. 그죠? 여기서 이 필드를 구해야겠죠. 여기 라플라시안 V 0이니까 이 실린드리컬 좌표계에서는 라플라시안이 어떻게 주어져요? 여러분 기억나는 H1, H2, H3분의 1의 라운드 Q1의 라운드에 H1분의 H2, H3의 라운드 V의 라운드 Q1 이래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라운드 Q2의 라운드에 H2분의 H1, H3의 라운드 V의 라운드 Q2. 좀 복잡긴 하지만 이걸로 여러분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플러스에 라운드 Q3의 라운드에 H3분의 H1, H2의 라운드 V의 라운드 Q3. 자, 이걸 기억을 하고 있다면 여기서 구한 게 실린드리컬 좌표계니까 여기서 1, 로 0이죠. 그죠? 로 0이니까 여기서 보면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축 방향으로 이 방향을 G 방향으로 하면 이 방향이 G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G 방향 하게 되면 보면 여기서 그럼 여기서 요거는 로분의 1입니다. V는 로에 대한 함수로만 정의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로에 대해서만 정의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로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으면 지금 미분을 했을 때 남는 거는 좀 4번 남겠죠.
그죠? 얘만 남으니까 결국 요거를 라플라시안 V는 로 분의 1에 라운드 로의 라운드에 H1 1입니다. H2가 로의 라운드 V의 라운드 로 분의 1. 자,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는 여기서 파에 대해서 미분하고 G에 대해서 미분하면 다 0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얘가 0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요게 0이니까 한번 적분하면 로의 라운드 로는 A 상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로를 넘깁니다. 라운드 V의 라운드 로는 로 분의 A인데 또 한번 적분하게 되면 V는 A 로그 로 플러스 B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포텐셜이 요 반경 A인 경우가 V0로 표현되어 있고 요게 B인 경우가 B인 경우가 포텐셜 0으로 정의되어 있죠. 그죠? 그래 되어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V0는 로가 A일 때 A 로그 로 A 플러스 B 했는 것이 V0고 그 다음에 0일 때는 A의 로그 스몰 b 더하기 b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주어지니까 요 두 개 여기서 밑에서 b는 마이너스 a 로그 b가 되죠. 얘를 요 위에 넣죠. 그러면 v0는 a의 로그 b분의 a입니다. 이걸 넣으면 마이너스니까 b가 넘어가죠. 그래서 a는 뭐가 되냐면 로그 b분의 a의 v0가 되겠죠. 결국 뭐가 되냐면 여기 넣게 되면 b는 a 로그 b 더하기 a 로그 잠깐만요. a 로그 b니까 지금 가끔 이게 화면에 안 써져 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서 요거를 a 로그 b니까 요거를 넣으면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자, 마이너스 이제 나오네. 마이너스에 a가 로그 b분의 a의 v0의 로그 b죠. 그럼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이제 여기 넣는 거죠. 여기 넣으면 여기 넣는 거죠. 여기 넣으면 v는 a 로그 로 그러니까 로그 b분의 a의 v0의 로그 로가 되고 b는 마이너스 로그 b분의 a의 v0의 로그 b가 됩니다. 결국 얘는 어떻게 되냐면 v0의 로그 b분의 a분의 로그 b분의 로다 이런 거예요. 생각하죠. 그래서 포텐셜 v가 요 속에 라플라스 법칙을 써서 계산을 했습니다. 이 라플라스 법칙을 써서 계산한 이유는 뭐를 계산하기 위함입니까? 전기자를 구하기 위함이죠. 전기자를 구하기 위함이니까 E는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V니까 마이너스 로의 라운드 V거든요. 로우니까 그리고 뭐가 되냐면 미분하면 마이너스 로우가 되니까 마이너스 V0의 요거 로그 B분의 A는 그냥 상수고 위에 거를 미분하면 로분의 1이 됩니다. 로분의 1이니까 이 필드가 나왔습니다. 이 필드 구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커패시턴스를 구한다는 얘기는 자, 여기서 포텐셜 V를 이제 구해보면
V는 이제 여기서 이 필드에 DL인데 A에서 B까지 겁니다. 내부. 여기 보면 요 안에서부터 요 바깥으로 갈 때까지죠. 이분이 V니까 여기서 자, 이래 돼 있으니까 이 델타 V는 곧 이제 V인 거죠. V0. 그럼 요거는 이 필드는 이제 보면 요걸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이 필드 요걸 넣어주면 마이너스 로그 B분의 A의 V0에 이 필드가 로분의 1에 요 DL은 여기 A 로가 되는데 DL은 A 로의 D 로입니다. DL이 요거 되죠. DL 이 되니까 이게 4.1이 되고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로그 B분의 A의 V0에 로그 B분의 A 딱 맞죠, 그죠? 부호만 생각해보면 크기를 생각해보면 이제 크기를 제가 본 거죠. A에서 B까지니까 이게 사실은 포텐시 차이는 델타 V는 마이너스 V0거든요. 마이너스 V0인데 제가 이걸 마이너스 V0 여기도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고 여기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V0 딱 나오죠, 그죠? 해보니까 여기 딱 맞죠, 그죠? 이 필드가. 왜 마이너스 V0가 그러니까 이 델타 V가 제가 A에서 B까지 했잖아요, 그죠? 반대로 됐죠, 그죠? 그래서 요래 된 것이니까 요 V는 이렇게 주어지기 맞죠? 이렇게 맞아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이 필드를 이렇게 쓸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필드를 마이너스 V0를 우리 C를 구하기 위해서는 C 경우는 V0를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V0는 Q는 CV0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돼야 되냐면 얘는 CV0 요거는 Q 나누기 C 이런 표현을 하면 됩니다. Q 나누기 C 요걸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라플라스 말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자 이렇게 봅시다. 내 반경이 A이고 바깥 반경이 B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우스 법칙을 쓰게 되면 여기 플러스 Q 여기가 마이너스 Q 이렇게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아까는 플러스 V 0 이렇게 표현했는데 근데 저항 구할 때 이렇게 하고 플러스 Q 마이너스 Q로 해서 얘를 Q로 표현하고 싶거든요. 이 필드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요렇게 잡으면 되니까 자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잡으면 되니까 요 길이당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요 안에 들어있는 것은 D에 대해서 DS가 토탈 차지 Q 토탈인데 이것은 요 길이는 원통이기 때문에 D의 로에다가 2파이 로에다가 길이 이게 L입니다. L이니까 L 하게 되면 길이에다가 요 면적이 나오고 2파이 로에다가 이게 둘레고 길이 L이니까 요 표면의 면적인 거죠. 여기 L은 Q 토탈은 단위 길이당 그거를 단위 길이당 차지에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람다 L에다가 L 이거는 쿨롬 퍼 메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냥 모양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길이에 대해서 요 길이 하나에 대해서 단위 길이당 차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이렇게 정의하고 그럼 D로는 2파이 로분의 람다 L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요거는 이 필드의 로의 입실론이 되니까 이 로는 2파이 입실론 로분의 람다 L이다 이러겠죠. 자 여기 이제 A로 요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 필드는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람다 L의 차지로 표현했을 때 2파이 입실론 로에 대해서 A로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자, 이 필드 이렇게 표현됐죠, 그죠? 제가 다른 방식으로 두 개를 표현했습니다. 앞에는 그 라플라스 법칙을 구해서 했고, 지금은 플러스 차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우스 법칙에 따라서 계산해 보는 거거든요. 여기서 딱 해보니까 이 필드를 돼 있으니까 이 필드를 이제 DL 여기에 대해서 A에서 B에서 A까지 할까요? B에서 A까지 이렇게 다 하면 얘는 포텐셜 디퍼런스가 V입니다. V0인데 얘는 지금 E에서 요거는 이제 B에서 A까지 2파이 입실론의 로분의 람다 2의 A로가 되는데 DL은 D로의 A로입니다. 요게 이제 DL이거든요. DL 벡터. 여기에서 보면 2파이 입실론분의 람다 2에 대해서 로그 A분의 B 이래 되겠죠. B분의 A구나. A분의 B가 기본적으로 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A가 작고 B가 됐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차지항이라는 것은 요 람다2가 어떻게 정의되냐면 단위 길이라기 때문에 길이에 대해서 Q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2파이 입실론 L의 Q의 로그 A분의 B인데 여기서 보면 V0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Q는 CV 관계에서 C는 V0분의 Q가 되니까 이것은 이런 보는 것처럼 2파이 입실론의 L의 로그 A분의 B가 C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커패시턴스가 되는 거죠. 가 되고 R은 똑같이 해보면 R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R은 아까 RC 곱을 했는 게 로하고 입실론 곱을 한 거였죠, 아까. 그러니까 R은 똑같은 구조에서 여기다가 수온을 채웠다 혹은 그 소금물을 채웠다 그랬을 때 저항은 요 B저항으로 바꿔가지고 똑같이 했을 때 R이란 것은 C분의 로 입실론의 C분의 1이니까 여기서 C가 나와 있으니까 로 입실론의 로그 역수죠. 2파이 입실론 L의 로그 A분의 B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입실론 약분이 되고 요 비장이 되고 요거는 2파이 L분의 B장에다가 로그 A분의 B가 바로 R 값이 됩니다. 여기에 리지스턴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코엑셜 케이블 같은 모양에 대해서 이제 그 C 값도 구하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죠? 여러분 라플라스 법칙을 계산할 수 있으면 아까 그 H1, H2, H3 또 되는 걸 알고 있으면 별 겁나지 않지 않아요? 거의 덜 나죠, 그죠? 그거 있으면 어떤 좌표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만약에 XY 좌표계, 그 다음에 실린더 좌표계, 그 다음에 스피드 좌표계 따로따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어렵죠. 그죠? 자, 이런 관계가 있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볼 거는 이런 원통형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제가 생각해보려는 거는 구입니다. 구인데 내부 반경이 A이고 외부 반경이 B인 공 있죠, 공이 있죠. 얘의 커패시턴스는 어떻게 될까를 한번 구해보고자 합니다. 그건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예, 5분, 10분 쉴까요? 예, 25분부터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테니까 시간 나는 갔다가 쉬었다가 그 문제를 한번 봐도 좋습니다. 예.